자,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네. 이 취임 전부터 상식 밖의 행보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부정적인 방향이라 우려가 큰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기후 정책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아주 큰 퇴행이었죠? 네, 1기 행정부에서는 한 208건 정도 되는 환경보호 이런 조언 면에서 보호 조치를 폐지하거나 후퇴시켰거든요. 특히 그 앞에 있던 이제 오바마 정부가 나름대로 해놨던 환경 규제 이거 다 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연방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조치를 불필요하다고 다 이제 없애고, 그리고는 1969년인가 닉슨 대통령이 그때의 이제 국가 환경 정책을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같으면 환경부죠. 환경보호청, 미국에서는 EPA라는데 이 역할이 이제 굉장히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축소를 시켜버린 그런 대통령.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그 환경보호청이라고 하죠. 거기에 예산을 한 30% 이상 줄였어요. 그게 아마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청 역사로서는 가장 큰 규모. 30% 예산 삭감. 네, 31%에 정확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개발하는 거나 네. 온실가스 배출하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 전부 줄이고, 석탄 화력 그 배출 기준 같은 것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자동차 연비나 배출의 어떤 그런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후퇴시켜 버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죠. 아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뒷걸음질을 하고 나면 원위치 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이 와중에 다시 트럼프가 집권을 했으니까 더 큰 퇴행이 일어날까 봐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파리 기후협약을 재가입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또 한 거하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미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한 복원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다시 이게 트럼프에서 바이든이 좀 그전에 오바마 체제로 복원 정도 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완전히 폐지돼 버리거나 또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는 한번 해본 트럼프가 다시 2기로 온다면 다시 정책을 이제 아주 세게 뒤틀 가능성이 높죠. 자, 기후 위기와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기후 위기 자체를 가짜 뉴스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하고, 그게 전부 이제 중국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거의 사기,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오히려 뭐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가 춥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든가 특히 뭐 지금은 뭐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하는, 끓는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끓는 정도의 그런 현상을 부정해 왔죠. 즉 그것이 이제 IPCC라고 해서 정부 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이 과학자 뭐 수천 명이 관계되는 단체가 거의 97% 이상 과학적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기후 위기가 생긴다 하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특히 화석연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이걸 전면 부인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미국 자국주의, 뭐 자국 우선주의 같은 게 되면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죠, 대책이.
자, 그럼 트럼프가 이토록 극단적으로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해지는데 이 단순하게 무지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한 세 가지 이렇게 뭐 언론이나 좀 나오던데 일단은 정치적, 경제적인 계산이 우선에 있어요. 계산으로 예. 이제 판단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념적인 것도 좀 있고 첫째는 네네. 이제 정치적이라는 게 정치 기반이 어딘가. 예, 펜실베이니아라든가 이번 선거도 그렇고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가 이제 그 트럼프가 크게 이긴 그런 전통적인 탄광 지역이고 석유가스 산업 종사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지지를 이제 자기 텃밭이고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그런데 이들 지역이 이 앞에 정부에서는 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든가 이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좀 줄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에너지 독립 어쨌든간 이런 걸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인 지지를 좀 얻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 경제적. 네. 특히 이제 앞에는 지지 기반이라면 이제 화석 연료 산업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거는 이번 2기 행정부의 뭐 인사 이걸 보면 에너지부 장관의 이 세일가스 기업의 CEO를 지명하고 내무부 장관 우리 같으면 이제 행안부 장관의 이 석유 생산 지역의 출신 이런 사람을 인사로 발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정치적, 두 번째는 경제적.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눈앞의 이해만 좇는 건데 인류의 미래,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념적인 이거 뭐 정치적 관계가 돼 있는데 트럼프 지지층이 대부분 기후 위기 대응한다. 이거는 아주 진보 또는 좌파적인 의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좌파적인 의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후 변화 자체 대응을 소련의 공산주의 옛날에 비교도 하고 환경 규제가 이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런 이념적인 게 강해지니까 어떤 과학적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이거는 뭐 중국하고 어떤 이념적인 대립하는 뭐 러시아하고 대립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또다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앉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예, 이제 트럼프가 2기로 온 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역사학자 이 더글러스 브링클리 라이스 대학의 교수가 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파괴 대통령이 들어왔으며 2기는 더욱 잔혹할 것이다. 잔혹할 것이다. 이 경고를 했는데 특히 학계에서는 이제 2기 때가 훨씬 1기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네. 환경 정책을 특히 기후 변화 이런 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에너지 환경 정책은 그것도 한 3가지 정도 방향이 예측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거꾸로 앞세 이제 뭐 정치, 경제, 이념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듯이 첫 번째는 화석연료 산업을 오히려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부활이라. 화석연료의 부활. 예, 석유라든가 이런 어떤 산업. 그래서 이제 구호 중에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어쨌든 간에 열심히 시출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구호와 같이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지금 우리는 그거를 이제 가능한 한 안 써야 되는데 이걸 대폭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거에 적대적인 정책을 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상풍력 이런 것이 좀 우리는 지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보조금 받고 작동하는 가장 비싼 에너지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상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대한에너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물론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 정책이 우리 환경이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이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해버릴 가능성이 풀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환경보호청 아까 예산도 막 30몇 % 깎고 그런 식인데 이 사람이 1기 때 그랬죠. 지금 환경보호청 청장이
환경 정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을 지명을 해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부 장관도 오히려 셰일가스라든가 석유를 채굴하는 이런 기업의 CEO 출신을 네. 지금 해놨어요. 에너지부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반대로 화석 연료 산업을 오히려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갈 거라고 걱정이 되죠.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마구 뒤집었던 것처럼 전 정부의 정책들도 무력화될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예, 뭐 다 예측할 수 없지만 크게 보면 이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기후 정책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IRA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또는 기후 촉진법, 기후 위기 대비 거의 하고 전기 자동차 같은 데 촉진하는 이런 법을 트럼프는 신종 녹색 사기다. 사기다. 네, 그런 거를 그래서 백지화하겠다고 사기라고. 지금 했고 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미국은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지금 동의가 필요해서 이 완전 폐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왜? 지금 보면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에도 또 한편 이 법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드라이브는 이지만 일단은 그 민주당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제어할 것 같고,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쉽지만은 않지만 하여튼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네, 또 이 최근 월가 은행들이 기후 변화 대응 그룹에서 탈퇴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JP 모건, 그다음에 시티그룹, 뭐 시티은행,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모건 스탠리 등등, 골드만삭스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최대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런 것이 지금은 앞에서 넷제로 은행 연합이라 해서 이게 이제 탄소 순제로를 하자고 한 그런 데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 산업에는 돈을 안 대주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이제 은행 그 연합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탈퇴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바뀌어요. 그런 은행들이 이게 이제 벌써 트럼프가 딱 되고 이러니까 알았어 그냥 거기를 탈퇴하는 현상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그 사인 블랙록이라는 회사도 지금 기후 변화 대응 그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또 탈퇴하는 것을 선언해요. 이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투자 자체도 그렇고 특히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친환경 사업에는 초기 투자 같은 걸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보조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 책임 투자 같은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흔히 메이저 금융기관이 정부 트럼프 눈치를 보고 등을 돌리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에너지 전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는 이 트럼프가 미국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3세계나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우려스럽고 그런 거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노골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네. 이 역시 기후 변화와 무관치 않다면서요? 예, 참 우리가 이제 그린란드가 어마어마한 자원의 땅이면서 만년 빙설 우리 한반도의 한 10배 우리 대한민국 남한으로 칠까 거의 한 30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땅인데 네. 이게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는 북극 빙하가 녹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이제 자원이 많이 나온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구리, 뭐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이런 게 막 광물이 드러나니까 네. 또 빙하가 뭐 바닷물을 이렇게 이제 빙하가 가로막고 있던 게 세빙선을 뚫고 가면 된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북극 항로 개발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뭐 온난화가 가속되면은
거기 그린랜드가 이제 어떤 자원 보고다. 와.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또 뭐 실질적으로는 그게 뚫린다면 기존의 수에즈 운하보다는 이 항로 길이를 한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장점은 있고 또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거 군사 전략적인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기후 변화 뭐 거의 부정하고 오히려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사서 그거를 자기들이 오히려 뭐 팔아라 아니면 그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박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겠죠, 교수님? 네, 아주 앞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심각하고 곧 아마 파리 기후협약 재탈 때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가지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로서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 어떤 그 자체 파리 기후 체제에서 빠져버리면 흔히 말해서 물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잃을 수가 있고 지난번에 1기 때 그랬듯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EU 자체도 지금 예전에 그 독일에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재생 에너지 같은 그런 면에서 그게 컸고 또 원전도 반대하고 이랬는데 반대로 마크롱 쪽이 강해지고 하면서 이제 뭐 원전도 오히려 친원전 형태로 갔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도 좀 낮아졌거든요. 그게 약간은 유럽이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극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환경 보전이나 이런 거를 자꾸 좌파 의제라고 본다고요. 이념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기후 정책 자체가 뭐 기후 정책이 기후가 지구 온난화가 어찌 되든 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지요. 네. 그리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걸 코프 29 제 29차 그 당사국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에보다는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면에서 특히 기후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서는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두 눈앞의 이익을 쫓아간다면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참 심각한 게 뭐 윤석열 정부의 지금 뭐 내란 탄핵 정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가 트럼프하고 비슷한 어떤 발상을 했거든요. 그 친원전 중심에다가 기후 위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석탄 화력 어떤 발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는 그래 한다 해도 전 세계는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고 있어요. 산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봤을 때 이 미국이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있는데 미국 지금 트럼프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국제적인 레벨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이 있지. 지금과 같이 화석 연료에 그대로 뭐 집착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는 먹거리를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특히 이것은 국제 에너지 기구 IEA의 보고서에도 봐도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 투자라든가 그 녹색 비즈니스, 그린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용이라든가 그걸 창출하고 산업이 아주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지금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트럼프 같이 자국주의로 가고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새롭게 고부가 가치인 어떤 기후 산업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수소 기술 같은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경쟁력도 좀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좀 확대하고 그리고 관련 기업에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 어떤 시장 진출을 좀 더 적극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2기 집권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실제로 위기죠. 이 자체가 지구로 보면 위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발상을 우리는 해서 기회로 삼아간다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떤 탄핵 정국인데 윤석열 정부에 이어 새로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지금까지 경성대학교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